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이고요. 네, 위메이드와 위믹스와 나이트크로우와 관련 소식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자공시 위메이드 전자공시 없고요. 네. 위믹스 공지도 없습니다. 네. 주말 껴서 오늘까지 이제 3일 동안에 어떤 위믹스 공지도 없었어요.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인데 오늘 전자 공지도 없고 위믹스 공지도 없다. 뭔가 새로운 소식이 없다. 공식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위메이드 관련 뉴스 보면은 가장 많은 뉴스는 이제 주가가 오늘 떨어졌다. 월요일 날 장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맥스하고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떨어졌다. 네, 그런 뉴스가 좀 나와요. 그래서 위메이드 5.45, 위메이드 맥스 6.81, 위메이드 플레이 6.98% 하락. 너무 달렸나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장중 급락. 급락이라고 하긴 급락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락. 네. 워낙에 좀 변동성이 최근에 있어가지고 뭐 5% 가지고 급락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어쨌든 오늘 빠졌다. 네. 그래서 위메이드 5.45. 네. 뭐 시작부터 빠졌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종가는 비슷하게.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고점에서 뭔가 좀 힘을 받고 네,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가려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뭐 5일선 이런 건 훼손을 안 했지만은 급등했다가 시가 급등했다가 하락하고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려가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그렇다. 오늘 뭐 저조했다. 전반적으로도 위믹스 같은 경우도 좀 빠졌고 뭐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200원 정도 빠졌고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빠졌고 그거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14일 민간 사업자 선정 이게 뉴스화가 됐네요. 네. 그 처음에 이제 공지 나오고 나서 지금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 뉴스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4일 날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네. 부산시 평가위원회 당일 발표, 네. 그날 발표한답니다. 14일이죠, 네. 부산 BDX 컨소 위메이드 각축, 지역 기여도 등 주요 평가 요소. 지역 기여는 위메이드가 하지 않았나요? 골프 대회도 열었고, 2년 연속 지스타 메인 스폰서도 했고 해운대 앞에서 드론쇼 불꽃쇼도 했고 네. 네. 그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여기도 뭐 참여했고 네. 14일 열리는 평가위원회는 두 사업자가 각각 30분씩 PT 발표 진행하고 질의응답 15분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 PT 발표하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받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누가 나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나 질문 답변은 뭐 장영국 대표가 좀 잘하긴 하는데, 네. C는 지난 7일 평가위원 후보 접수자 120명 중 추첨을 통해서 블록체인 분야 4명, 디지털 자산 분야 4명, 시정 분야 2명, 총 10명의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1000점 만점. 네, 정성평가가 900점, 정량평가가 100점. 정량평가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에서 자체 채점을 진행한다. 그래서 어쨌든 14일이 D-Day다. 네, 3일 남았습니다. 만약에 위메이드가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민간 사업자 선정 안 되면 주가는 빠질 겁니다. 네. 그날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사업자의 선정이 돼도 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만약에 IT센이 됐다고 해도 IT센이 뭐 주가가 뭐 더 뛸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뭐 과열 딱지도 붙고 했기 때문에 이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상승할 그거보다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선정됐다고 오를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 되면은 떨어지는 거는 거의 100%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D-Day입니다. 14일. 그러니까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큰 건 아니거든요. 이게 기존에 예전부터 막 그 기업의 사운을 걸고 진행하던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냥 기회가 돼서 참여를 한 건데 어쨌든 참여를 한 이상 저는 뭐 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3년 전 연매출 1000억대 게임에서 격변 위메이드 웃고 대부 울고. 그러니까 3년 전에 뭐 매출이 2000억 안 나왔던 그런 게임사들 위메이드, 여기서는 컴투솔딩스죠.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위메이드가 연매출 6천억으로 크게 올랐고, 커몰이랑 데브 시스터즈는 여전히 1000억 원대에 그쳤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는 위메이드는 떨어지는데 컴투솔딩스 오르던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총 비교에서는 위메이드가 뭐 컴투솔딩스보다 훨씬 높죠. 뭐 높은데 그래도 뭔가 그 매출 벌어진 거에 비해서 주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어쨌든 2020년에 위메이드 매출이 1267억 원, 컴투솔딩스가 1338억 원, 데브 시스터즈가 705억 원이었는데 23년 전망이 위메이드가 6192억 원, 컴투솔딩스가 1517억 원, 데브 시스터즈가 1600억 원인데, 그러니까 진짜 많이 벌어지긴 했네요. 많이 벌어지긴 해서 컴투솔딩스는 뭐 비슷하고 매출이. 데브 시스터즈는 이제 게임이 이제 안 나오면서 매출이 쪼그라들었다가 게임 출시하면서 매출이 늘었다가 21년에 다시 또 이제 매출이 하향하는. 그러니까 원메이크 뭐 이런 게임사가 좀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진짜 2020년에 1267억 원, 21년에 3350억 원, 23년에 4635억 원, 23년 전망이 6192억 원인데 최근에 장영국 대표가 이제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이제 그 내년에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그다음에 미르포 중국 진출, 그다음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 서비스, 그다음에 미르엔 중국 진출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뭐 성장을 보여주겠다. 차원이 다른 뭐 이런 성장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매출로 봤을 때 많이 성장한 게 맞는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중국 진출만 해도 수익성은 이제 확보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성장하느냐인데 주식시장에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떤 모습이 될지,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부분이 얼마나 또 성장을 해줄지, 그게 이제 추후에 위메이드의 어떤 평가 잣대가 되겠죠. 다음 KMMORPG를 향한 시선. KMMORPG, 페이 투 윈, 이거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죠.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 뉴스에서는 그렇게 안 좋게 볼 건 아니다. 그동안 국내 게임사가 KMMORPG라는 그런 모델로 크게 성장을 했고, 이걸로 수출도 많이 했고, 그동안 게임사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이런 문화 콘텐츠를 게임이 주도를 했고, 그런데 이제는 약간 그런 변화 시점에 있는 건데, 어쨌든 게임사가 지금 좀 위축돼 있는데 열심히 해보자, 뭐 그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뭐 최근에 나온 TL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존의 그 페이 투 윈 시스템에서 좀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콘솔 게임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르의 다양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게임사가 단순히 그 하나의 게임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여러 IP를 확보해가지고 다양한 게임을 내놓는 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퍼블리싱도 하고 위메이드가 성공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능력 있는 개발사와 접촉을 해서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게임사들은, 네. 게임사 IPO 대여 옛말 파도 악재도, 그러니까 게임사가 IPO 성공해가지고 이제 돈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IPO가 어렵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뭐 느긋한 유니콘들 현금 곡간 넉넉, 그러니까 당장 얘네 그 지금 유망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이제 뭐 니케도 있고, 니케를 위시한 그 시프톱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언하트 스튜디오도 있고, 근데 아직 상장을 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죠. 뭐 돈 잘 벌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충분할 때를 기다려서 뭐 상장할 거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죠. 네. 당장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야 뭔가 진행이 되는 곳이 있고, 꼭 상장을 안 해도, 근데 물론 상장을 하겠죠. 투자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임사들이 있고. 다음, 비트코인 뛰자 서학게임인데 코인베이스 사자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코인베이스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원래 이게 제가 저점에 한 30달러,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막 140불 막 이 정도로 올랐으니까 몇 배 오른 거예요. 4배? 네, 그렇게 올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코인베이스도 많이 샀고, 비트코인도 뭐 우리나라가 주도했다고 하고. 근데 오늘 비트코인 좀 빠졌는데,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 위믹스 얘기도 나오는 거죠. 위믹스가 오르면서 위메이드도 강세를 띄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김치코인 위믹스는 어떻게 재상장됐나요? 네,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내용도 좀 이상해요. 닥사의 공동 대응의 결과로 뭐 상장을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번에 그 호빗에서 상장한 거는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거기에 맞게 상장을 한 거다, 뭐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 뭐 약간 포인트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위믹스는 상장 폐지됐나요? 이런 게 사실 더 현실적인데, 왜냐면 이런 정상 코인, 그러니까 위믹스 말고 또 다른 애들 처벌 안 하고 하니까, 네, 형평성이나, 네, 그런 모습들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네. 다음, 그 다음에 게임머니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예치금의 이자 지급 의무화. 네, 가상자산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에서. 이거는 뉴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오늘도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콜드 월렛 보관 비중 80% 이상, 거래소 이상 거래 감시도 의무에 올랐다. 그래서 요건 이제 뉴스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 뉴스도 그 보도 자료를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융위원회 여기 홈페이지 가서 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도자를 직접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네. 보도자료,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한 입법 예고 실시. 네. 네. 그래서 여기 뭐 파란색으로 큰 제목만 한번 볼게요. 첫째,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하고 NFT 등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NFT는 적용이 안 된답니다. 네. CBDC하고. 네. 둘째,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간과 운용 방법을 규정. 아까 그 이자 줘야 된다, 그 얘기. 셋째,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 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닥에서 해킹당했던 것도 이제 그게 핫월렛에 있는 게 털렸죠. 1000만 개. 네. 그러면서 그게 좀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80% 이상은 콜드월렛에 넣어놔라. 네. 넷째,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 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뭐 보험 이거보다 준비금을 마련해놔라, 그 얘기 같아요. 돈을. 네. 사고에 대비해서.
다섯 번째, 미공개 주요 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 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규정하였다. 이게 엄청 많았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거래소 직원이 뭐 200만 원 가지고 뭐 50억을 벌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네. 그때 막 루나 그 사태 터지면서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100억을 벌었다는 등 뭐 그런 얘기. 네,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생겼다. 여섯째, 이용자의 가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맘대로 네, 입출금 금지시키는 거 못한다. 네. 일곱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이상 거래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마련. 네. 그러니까 거래소가 니들이 감시해서 보고 잘해라. 보고 잘 못하면 벌금 때린다. 뭐 그런 내용.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위메이드하고 위믹스에 뭔가 이제 좀 저촉되거나 뭐 저해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NFT도 적용이 배제됐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여기서 지금 거래소 위주의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NFT를 하는데 NFT가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적용이 배제됐다. 이게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위메이드 위믹스가 하는 블록체인 사업과의 뭔가 저해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위믹스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4,800원은 깼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고팍스도 네, 4,800원을 살짝.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 라인인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빗에서, 네. 공지했는데, 지금 이벤트 하고 있죠. 이벤트, 선착순 이벤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 위믹스 첫 거래 이벤트 10,000명. 이건 다 찼답니다. 그리고 선착순 입금 이벤트 3,000명. 요것도 다 찼고, 선착순 거래 이벤트 10,000명. 요거는 8,773명으로 아직도 이게 된대요. 네. 100 위믹스 거래하면 주는 거. 이거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코빗에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하시고 100 위믹스 거래하면은 요거 선착순 거래 이벤트 네. 10 위믹스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100 위믹스씩 거래하면은 요거 2023 행운 추첨 이벤트 요거 하루에 한 명씩 주는 거. 네, 요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100 위믹스씩 거래하고 있는데 네. 요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위믹스 2023 위믹스 주는 거. 네. 요게 당첨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코빗에 그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코빗 그 계좌를 만들어도 신한은행 그 계좌랑 연결을 안 하면 거래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코빗은. 네. 다른 데는 뭐 거래 자체는 돼도 입출금 하려면 이제 그거를 계좌를 연결해야 되는데 코빗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계좌를 연결 안 하면은 아예 그 거래가 안 되는 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아직 이벤트 남아 있다니까 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네, 참여하실 때 네, 추천인 코드 네, 제 거 댓글에 있으니까 한 번씩 이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진 건데 전반적인 내용은 뭔가 새로운 내용이 없었어요. 전장우 씨도 없었고 위믹스 공지도 없었고 그러니까 약간 소강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지금 그 위메이드의 포커스가 오늘 뭐 뉴스도 나왔지만 이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14일 날 이 선정이 되고 이날 뭐 프리젠테이션도 하다 보니까 지금 위믹스에서 뭔가 새로운 소식을 내놓기보다는 전사적으로 요 부산 디지털 거래소 BDX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새로운 소식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BDX 네, 요거 14일 날 되는 거 요게 가장 큰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이왕 참여한 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